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지난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미국의 물가 둔화세 확인에도 반도체 대표주가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증시에서는 나스닥이 2% 가까이 하락하는 등 대형 기술주들의 투매가 나타난 반면 러셀 2000이 3% 넘게 급등하는 등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차별화가 심화됐습니다. 이러한 영향에 국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 넘게 급락하는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었으나 고용과 물가 모두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이 증시 부진의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지난주는 파월 발언과 CPI 그리고 금통위 등을 소화하는 가운데 코스피가 연중 최고점을 재경신한 후 하락하면서 주간으로는 코스피가 0.2% 가까이 하락했고 코스닥은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6월 PPI는 예상보다 높았으나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되면서 미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우지수는 2개월여 만에 4만 선을 재돌파했습니다. 6월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근원 PPI가 보합 수준으로 둔화세를 보인 점이 긍정적으로 해석됐습니다. 한편 7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66.0으로 전월 및 예상을 하회했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향되는 등의 소비 둔화 우려가 자극되기도 했습니다. JP모건과 시티그룹은 예상을 웃도는 실적에도 1%대 하락했고 웰스파고는 순이자 소득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6% 넘게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6월 수출이 전년 대비 8.6% 증가해 호조를 보인 가운데 수입 감소가 내수 부진으로 해석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프랑스와 영국 총선 결과를 소화하면서 미 물가 둔화에 높아진 연준의 인하 가능성에 주목하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는 근원 PPI 둔화세에 주목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된 영향에 하락했고 유가는 9월 인하 기대 속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했습니다. 주간으로도 5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6월 PPI 발표 후 시장은 근원 PPI 둔화세에 주목하면서 CME 패드워치의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장중 98%까지 상승했습니다. 또 한편 엔화는 이틀 연속 급등 현상을 보이면서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일본 당국자는 이에 대해 노코멘트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와 베이지복 공개 그리고 ECB 통화정책회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피격에 따른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있어 유의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말에 트럼프 피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이 나타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퀀트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민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퀀트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오늘 자료는 이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의 변화를 한번 포착해보고 그 변화 속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본 거고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3대 수급 주체가 있는데 가장 시장 방향성과 영향력이 큰 쪽으로 나오는 주체는 아무래도 외국인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팔면 빠지고 코스피가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숫자로 증명된 사실인데요. 다만 그 시장 안에서 업종별로 수익률의 순서가 어떤가 이 부분은 기관 수급이 영향력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시장 전체 방향성을 가르는 주체는 외국인이지만 그 안에서 줄을 세우는 주체는 기관인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요. 이 기관의 수급 영향력이 3월부터 6월 중순 정도까지는 다소 약했던 그런 구간을 지나왔는데 6월 중순 이후부터는 다시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떤 종목들 위주로 최근에 기관 수급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본 결과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것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또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1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았지만 2분기부터 실적이 돌아서는 그런 종목들로도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이렇게 기관 수급의 영향력이 강해졌을 때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됐던가를 판단해 보게 되면은 평균 1.5개월, 최대한 4개월 정도까지는 유지가 됐었던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요. 지금 1개월 정도 왔으니까
평균까지 간다라고 하면 7월 하순, 뭐 평균보다 좀 더 길게 간다라고 하면 그 이후까지도 이런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주목해볼 종목을 꼽자면 뭐 아무래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기본적으로 커지는 종목들이면서 기관 수급이 최근에 들어오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에너지나 소재, 또 뭐 산업재에서 조선 같은 경우가 해당되고요. 또 일부 소비재나 IT, 바이오 종목들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자세한 리스트는 저희 자료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중하순부터 약해졌던 기관 수급의 영향력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업매가 이어지게 되면 평균 1.5개월에서 최대 4개월까지 유지됐다고 합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기존의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과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이제 수급이 확장됐다는 그런 김민규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픽스트 인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준우 의원입니다. 네, 지난주 6월 CPI 발표를 계기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10년물 금리도 4.2%를 하회한 상태입니다. CPI의 결과는 결국 통화정책 관점에서는 물가 안정 리스크를 완화시키면서 그 전에 발표됐던 완전 고용의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9월 달부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얼마나 더 하락할 수 있을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매크로 시나리오를 4가지로 구분을 하고 그 시나리오에 맞는 적정 10년물 금리 밴드를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개됐던 미국의 매크로 환경은 느린 디스인플레이션 매크로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 성장률이 2% 수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 중후반 정도의 양호한 성장 속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국 10년물 금리의 적정 밴드를 저희는 4.2에서 4.6%로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 국면은 아마도 그 아래쪽에 소프트 랜딩 국면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프트 랜딩 국면은 앞서 말씀드린 국면보다는 성장률이 1%대로 조금 둔화되고 인플레이션도 조금 더 빠르게 2%대에 안착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월 고용과 CPI 지표들 모두 이러한 국면들을 시사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의 미국 10년물 금리의 적정 레벨은 3.8%에서 4.2%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9월달 말 10년물 금리의 전망치를 4.2%로 제시를 하고 있고 3분기 중에는 일시적으로 4%까지 미국 10년물 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3%로 안착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3%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안착을 하려면 침체 리스크 혹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장 기대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2% 정도의 성장률이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 대선 이슈 관련해서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침체 리스크 혹은 디플레이션 우려는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전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4%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는 반면에 그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저희 기존의 전망과 전략을 보시면 듀레이션을 조금 소폭 확대하자는 전략, 그리고 10년물 국채를 4%까지 매수하자는 전략, 그리고 5년과 30년 장단기 스프레드의 확대 전략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6월 CPI 발표 이후에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 리스크는 완화됐지만 완전 고용 리스크가 커지는 변곡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연 10년물 금리는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점검을 해봤는데 10년 금리는 소프트 랜딩 국면에서 예상되는 범위의 중간 지점이 4%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침체나 디플레이션 기대가 반영되기에는 시기상조로 금리 하락은 4.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는 그런 박준우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국 수출입 관련 코멘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의원입니다. 아시아시장 담당하고 있는 박수현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내수 지표는 계속해서 부진하고 수출이 양호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도 이러한 트렌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7월 12일 날 발표된 수출입을 살펴보면 수출은 컨센서스랑 전환치를 모두 상회한 8.6%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저가 수출을 이어가고 있고 두 번째로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인상 이전에 사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영향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가격 지수가 100을 하회해서 지속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 단가를 낮추고 있는 저가 전략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주 물량이 기업 단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과 유로존에서 대중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최근에 높아지는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추가 관세 인상에 대비해서 기업들이 미리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주로 중국에서 미국향으로 우회 수출이 나가는 브라질, 아세안 같은 지역이 높은 레벨을 기록한 점도 이에 따른 부분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격화 이전에 사전 물량 확보를 위한 수출 호조세는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6월 수입은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다시금 좀 부진한 내수 경기가 확인이 되었고, 수입 품목 중에 특히나 부동산과 연결된 철강 제품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된 영향이 가장 직접적이었습니다. 물가 살펴보겠습니다. CPI는 컨센서스 전월치 모두 하회했고 플러스 0.2%로 굉장히 낮은 레벨을 기록했습니다. 돈유 가격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채소와 과일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식품 가격이 하락했고, 지난해 대비해서 높은 가격 인하를 진행했던 JD의 681 행사 영향으로 CPI 낙폭이 확대되었습니다. PPI는 앞서 말씀드린 수입 품목에서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낮은 수입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여기에서도 PPI도 부동산 연결되어 있는 품목들이 하락폭을 크게 형성하면서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0.8%를 기록했습니다. 순수출 기여도 재고 영향으로 2분기 GDP 컨센서스 5% 달성은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중 무역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중국은 상중전의 이후 소비 부양책이나 부동산 이고 안신 정책 등을 관련되어 있는 세부안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정부 정책은 다시 리스크 관리와 첨단 기술 쪽으로 설정되고 있어서 소비주보다는 고배당과 제조업 기반의 테크주 선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국의 6월 수출 증가율은 컨센서스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를 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출 호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반면에 내수 지표는 밋밋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분간 소비주보다는 고배당과 제조업 기반의 테크주가 선호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ESG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성입니다. 이번 주에는 글로벌 저탄소 움직임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포집 관련 사항과 함께 글로벌 원전 채택 확대 동향인데요. 먼저 탄소 포집 관련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옥시덴탈, 미국 탄소 포집 전문 회사인 옥시덴탈의 1.5라는 자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대규모 탄소 배출권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여 활용하는 DAC 방식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언론에 알려진 탄소 배출권 당 가격이 $1,000 수준이라고 해보면 4에서 60%의 마진율이라고 하는 고마진입니다. 어깨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인데요. 일단 1.5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5년간 50만 개의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기로 함에 따라서 약 $5억 규모로 추정되는 계약으로 보입니다. 탄소 포집 시장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임에 따라서 ESG 테마 투자로 유명한 주제라는 점이 환기되는 한 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어드밴스 액트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국 내 원전의 배치 가속화 및 비용 절감하는 방안에 관련한 법안인데요. 이번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의 무탄소 에너지 채택에 대한 빠른 움직임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비교 여리인 상황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를 보면 한국의 발전 구조인데요. 한국의 발전 구조를 보면 일견 원자력 발전 비중이 27.4%로 상당히 높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6.3%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위 무탄소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발전 비중이 3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EU가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빠르게 높아짐에 따라서 한국이 갖고 있는 무탄소 에너지 비중이 비교 여리인 상황인데요. 일단 애플, 구글 같은 무탄소 에너지를 중요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급받는 제품의 성능에 차별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 한국 기업들의 제품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예상이 되는 시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저탄소 관련 동향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미국의 오시덴탈의 자회사가 향후 6년간 50만 개의 탄소 배출권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어드밴스 액트가 그 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의 배치 가속화 및 비용을 절감하라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저탄소 전환 흐름은 순환 중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기아 목표 주가 상향 관련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강성진 의원입니다. 네, 기아에 대한 업데이트 리포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기존 대비해서 7.1% 상향합니다. 투자 의견은 기존과 동일하게 바이로 유지를 합니다. 이번 2분기에 판매 중에서 모델 믹스가 예상보다 좀 양호했다는 점, 그리고 환율이 우호적이었다는 점 등을 반영해서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하고 목표 주가도 올렸습니다. 현재 기준 7월 11일 기준 상승률은 22.6%로 판단됩니다. 기아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EV3나 또는 이제 PBV 모델 같은 신차 모멘텀, 두 번째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피어들 대비해서 양호한 어떤 수익성 이런 부분들이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 주가가 상당 부분 상승함에 따라서 상승 여력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4조 원을 소폭 상회를 해서 1년 전 대비해서 18.4% 증가하고 시장 컨센서스도 10.5%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모델 믹스가 좋았는데요. SUV D 이상의 판매 비중이 27%를 기록을 해서 예상을 좀 상회를 했고요. 환율도 예상보다 높은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1.1% 높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판매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조금 부진했다라는 점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아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7%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 예상 대비 양호한 모델 믹스와 우호적인 환율을 반영을 해서 올해와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EV3를 통한 중소형 전기차 판매 확대, 그리고 하반기 PV 시리즈의 첫 모델인 PV5 출시,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의 강화 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2분기 영업이익은 4조 29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다음은 GKL 업데이트 살펴보겠습니다. 이선화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터 레저 담당 이선아입니다. GKL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17,000원을 유지합니다. 홀드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 트래픽이 개선되면서 하반기 성수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홀드 부진의 원인은 호텔 없이 카지노만 운영하는 업체 특성상 매스 고객 비중이 적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GKL의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5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2분기 합산 드롭액은 전년비와 전분기 대비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홀드율이 다소 아쉬운 상태인데요. 특히 5월 성수기 시즌에도 홀드율이 9.1%를 기록하면서 드롭액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효과를 누리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반면 성과급 관련해서 충당금이 축소되면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3.9%포인트 개선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 휴가 시즌과 일본 오봉, 중국의 중추절 연휴 및 크리스마스 시즌 특수 이벤트가 풍부합니다. 하반기 여행 시즌이 돌아오면 서울과 부산 주요 관광지에 위치해 있는 GKL 업장의 장점을 살려 매스 비중이 확대될 수 있고 홀드율도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GKL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17,0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드율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의 트래픽이 개선되면서 하반기 성수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2분기 영업이익은 150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업입니다. 스몰캡 UIL 살펴보겠습니다. 한재윤 의원입니다. 네, 스몰캡 한재윤입니다. UIL 말씀드리겠습니다. UIL은 기존 핵심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스마트폰 부품 사업과 신사업인 전자담배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스마트폰 부품이 91%, 전자담배 5%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국과 베트남, 인도에 총 5천억 원에 이르는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스마트폰 부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제품 스펙이 변화하는 시점에 ASP가 상승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UIL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과 수익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건 갤럭시 24 울트라에 티타늄 소재가 채택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플래그십인 울트라 모델에 티타늄 소재가 채택된 만큼 하반기 출시될 폴더블 폰에도 티타늄 소재가 채택될 가능성은 낮지 않아 보이고요. 따라서 1분기에 보여준 호실적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올해는 중저가 폴더블 폰 출시 가능성까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실적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2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 레벨 자체가 높아진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립 모리스는 1분기 신규 디바이스를 일본에 출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럽 출시를 계획하고 있고요. 미국에서의 소송도 마무리되면서 FDA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UIL이 대응하는 모델 또한 1개에서 2개로 늘어났고요. 따라서 올해부터는 전자담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23년도 전자담배 부품 매출액은 286억 원을 기록을 했고 이를 기준으로 추정할 수 있는 올해 연간 매출액은 756억 원 수준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는 PMI의 유럽 내 신제품 출시 그리고 미국 출시는 가정하지 않았고요. 일본에서의 판매량 증대 또한 보수적으로 가정을 했음에도 이 정도 수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모델 확보, 납품되는 부품 종류 확장 이런 것들처럼 내년에도 고속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모멘텀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성 확보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스마트폰 판매량, 티타늄 소재 적용처 확대, 전자담배 판매량 등은 예단하기 어려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UIL은 스마트폰 부품 사업과 신사업인 전자담배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본업이죠. 스마트폰에서의 PE 증가, 즉 ASP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 레벨은 이미 높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전자담배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인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한재윤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이상으로 7월 15일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